끝나고 상학함수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상학함수 끝났고 수열 시작이야.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단원 세 번째가 수열이고요. 등차 등비가 이번 주에 할 내용이고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까지인데 미리 하나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이 수열이라는 단원도 처음에 할 때 약간 감 잡기가 조금 좀 까다롭긴 해요. 근데 아니야. 그냥 가서 부딪혀봐. 갖다 박어 그냥. 합시다. 됐어. 쓰잘데기 하지 말고 수열 시작을 해보자면 수열이라는 말 자체는 숫자를 나열하겠다 그런 소리예요. 숫자의 나열 그걸 그냥 수열이라고 말하는데 책에서는 그냥 숫자의 나열이라고 안 하고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단어 자체만 보면 규칙이고 뭐고 그냥 나열되어 있기만 하면 수열이야. 그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열이 된다는 거야. 우리 보통 이렇게 콤마를 끊어서 표시를 하는데 이 각각의 녀석들을 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부르고요. 표시할 때 수열의 이름을 A라고 만약에 하면 요 밑에다 이렇게 아래 첨자를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항이라는 소리고요. 두 번째 항이라는 소리고요. 세 번째 항이라는 소리고 네 번째 항이라는 소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1, 3, 5, 7, 9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 다음에 누가 와요? 약간 이거 무슨 저 아이큐 테스트 이런 걸 때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누가 오겠어? 이런 애가 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오겠어? 윤지야, 그 다음 누가 오니? 그 다음은 얘가 오겠죠? 말로 안 해도 숫자들이 나열된 거 몇 개를 쳐다보고 여러분도 모르게 규칙을 찾아서 그 다음 숫자가 누가 올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죠? 하나만 더 할까요? 그 다음 뭐 오게? 수업 시작하면 눈 뜬다며.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마지막 이 숫자 나열의 규칙이 뭐냐면 제 전화번호예요. 알 리가 없잖아. 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나열되어 있으면 다 수열이긴 한데 마지막 것처럼 내 전화번호는 규칙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다고. 다음에 누가 올지 모르잖아. 나만 알지. 뭐 우리 엄마도 알고 우리 와이프도 알지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처럼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숫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올지 그 다음에 누가 올지 좀 과장해서 10번째, 100번째 누가 올지 알아낼 수 있으면 그 규칙을 파악해서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이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 교과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규칙을 파악하라는 거야. 규칙을 파악해서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목에 있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건 그 규칙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애들 위에 있는 애들 보면 지금 이거 말로 설명해 보면 이 숫자들이 나열되는 규칙이 뭐야? 이씩 커져가고 있죠. 일정한 숫자들을 더하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차이가 다 똑같죠. 차이가 2, 차이가 2, 차이가 2.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차이가 동등한 숫자의 나열이다. 등차 수열이에요. 밑에 있는 건 2 곱했죠. 2 곱했죠. 차이는 달라. 차이가 2 차이 나고요. 4 차이 나고 8 차이 나고 16 차이 나니까 차이는 다 다르잖아.
그런데 2 곱했고 2 곱했고 2 곱했고 2 곱했어. 나누기를 하면 2고요. 나누기 하면 2고 나누기 하면 2예요. 비율이 동등한 수열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등비수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숫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 거기서 규칙을 파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고, 오늘은 요 등차수열 이야기만 할 겁니다. 진짜 별거 아니잖아. 뭐 어쩌라고 100번째 거 찾으라 그럼 그냥 막 하면 되지. 막 연습장 한가득 빠득 그러라고 한 게 아니겠죠? 어렵다 생각보다. 문 좀 닫아줘. 땡큐. 요 숫자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 10번째 숫자 누굴까? 생각해봐. 그냥 10번째 숫자 누구일지. 됐죠? 뭐야? 10번째 숫자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20 얼마다? 19입니다. 그죠? 물론 손으로 다 세서. 근데 손으로 세는 건 너무 초딩 같잖아.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규칙을 찾아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항인 1에다가 2를 더해서 두 번째 항이 된 거야. 두 번째 항인 2에다가 3에다가 또 2를 더해서 5가 된 거야. 또 2를 더해서 7이 됐거든요. 그럼 자, 네 번째 항을 살펴보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인 1에다가 2를 하나, 둘, 세 개 더해서 얘가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항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3개 더해서 네 번째 항이 만들어져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은요. 똑같은 숫자 쟤를 4개 더해서 만들어진 거네. 여섯 번째 항은 5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10번째 항은 몇 개를 더했겠어요? 9개를 더했겠지. 하나 적게 더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19를 계산하는 건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더하기 2를 몇 번 하는 거다? 9번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10번째 항은 2를 9번 더해서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수열에 10번째 항에 손가락으로 셌다고 치지만 20번째 항, 손가락이 20개인 사람은 없으니까 20번째 항, 30번째 항, 100번째 항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손으로 세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0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패턴대로 간다면 이건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몇 개 더해서 만드는 거다. 윤지야, 2를 몇 개 더해서 만드는 거겠니? 100번째 항이니까 99개를 더하는 거지. 하나씩 적게 더하는 거예요. 봐봐. 네 번째 항은 3개 더했잖아요. 다섯 번째 항은 4개 더했잖아요. 10번째 항은 9개를 더했어. 그러니까 100번째 항은 몇 개 더하는 거라고? 99개를 더하는 거라고. 하나 적게 더해서 만든 거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항이 1이네. 1에다가 2가 99개 왔어요. 그러니까 199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응? 26번째 항은 누가 될 거라고?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몇 개 더한다고요? 25개 더한다고요. 26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n이에요. 이 n이라는 건 n번째 항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n에 당연히 자연수밖에 못 넣어요. 이게 항을 숫자들을 나열하는 거라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말이 되는데 뭐 1.5번째 항 이런 건 없습니다. 0번째 항, 뭐 마이너스 2번째 항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n에다가는 자연수밖에 못 넣어요. 몇 번째라고 카운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n번째 오는 숫자는 어떻게 셀 수 있냐면 첫 번째 항인 1에다가 2를 몇 개 더한다고요? n-1개 더한다고요. 하나 적게. 그래서 1 더하기
n-1 곱하기 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얘를 좀 정리를 하면 2n-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an의 일반항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식을 찾아 놓으면 편한 게 10번째 항 찾으세요. 그럼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돼요. 100번째 항 찾으세요. 그럼 여기다 100 집어넣으면 돼. 26번째 항 찾으세요. 그럼 여기다 26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찾아줄 수 있으면 찾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자, 이제 등차 수열에 제대로 된 일반항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그랬는데 이 더하기 2를 표현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차이가 다 똑같이 생겨서 등차 수열 그랬잖아요. 요 더하기 2가 전부 다 공통된 차이다라는 의미로 공차라고 불러요. 이게 처음 하면 약간 헷갈리거든요. 공차 수열 아니고요. 이거 등차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차이가 동등한 수열이고 공통된 차이인 거야. 그리고 공차 그러고요. 보통 영어로 기호로 표시할 때 D로 표시해요. 공차 D라고 합니다. 차이. difference. 아이 됐고요. 예? D. 그래서 공차를 D라고 표시할 건데 그러면 n번째 오는 녀석 얘는 어떻게 생긴 거다? 첫 번째 항 우리 보통 알파벳 A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그냥 밑에 숫자 없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몇 개 더하는 거다? n-1개를 더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이거 한 거잖아.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를 n-1개 더해서 만드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녀석이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에서 A 첫 번째 항, 그 초항이라고 많이 말해요. 초항이랑 공차 D는 문제 있을 거야. 찾으시면 돼요. 찾고 나면 미지수는 누구밖에 없다. n밖에 없다. 이게 좀 보면 복잡하게 생겼어. 알파벳이 A도 있고 D도 있고 N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미지수 역할을 하는 건 N밖에 없다고요. 이 N. A하고 D는 문제에서 찾아서 여러분이 식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10번째 항 찾으세요. 그러면 N에다 10 빡 집어넣는 거고 25번째 항 찾으세요. 그러면 N에다 25를 딱 넣는 거다. 그런 이야기야. 되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데 이거를 보고 요거까지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그래도 어려워야지 하는 맛이 있죠.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건 언제나 n이 미지수거든요. n이라는 건 몇 번째 오는 거냐 그 얘기야. 아까도 말했지만 n은 자연수밖에 못 넣어요. 그래서 조금 딱딱한 말로 정역을 자연수로 하는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n에다 자연수만 넣을 거기 때문에 자연수 전체를 정역으로 하는 함수 그게 수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까먹어도 돼 지금 건. 근데 이건 까먹으면 안 돼. 등차 수열 변수가 아니잖아요.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잖아. d 곱하기 n 더하기 a-d 이렇게 생겼어요. 전개해서 그냥 n은 내림차순 정리한 건데 d하고 a는 문제에서 찾는 거야.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 됐다? n에 관한 1차 함수 됐다. n에 관한 1차 함수 됐다. n 앞에 개수 누구야? 공차 d예요. an 일반항 찾았더니 2n-1이 됐죠? 공차 얼마라고요? 2라고요. n에 관한 1차 함수야. 등차 수열이네. n 앞에 숫자 2 있네. 공차가 2구나.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n에다 자연수 넣을 거라고 하나씩 n에다 1씩 큰 숫자 넣으면 전체적으로 2씩 커질 거잖아요. n 앞에 2가 있으니까. n이 하나씩 커진다는 건 진행이 된다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2씩 커져요. 그런 얘기니까 이 자체가 공차인 등차 수열일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야 A가 등차 수열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아도 AN 살펴봤더니 뭐 마이너스 n 더하기 5 이렇게 생겼대. 이걸 쳐다보고 어호 AN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된다고요. 공차 얼마? 마이너스 1. 초항이 얼마? 4. 초항은 n에다 그냥 1 넣어서 찾으면 되니까요. 이게 등차 수열이 누구인지를 찾으려면 첫 번째 항이나 공차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 두 개만 찾으면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아예 내가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아하 n에 관한 1차 함수구나. 그럼 등차 수열이네. n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1이구나.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4예요. 그러니까 이거 항을 나열해 보면 초항이 4야. 그 다음은 3이고요. 그 다음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라고요.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엄청 중요한 이야기 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 한 거야. 노란색으로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괄호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 n에다 그냥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산수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얘가 a-d는 알 필요 없는데 그냥 그래서 이거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중요한 겁니다. n 앞에 개수는 공차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할 얘기는 뭐냐면 자,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등차 수열에서 두 번째 할 얘기는 뭐냐면 또 새로운 용어인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건데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등차 중항. 항이 숫자들이 여러 개 나열이 될 거잖아. 그 나열된 녀석 중에 가운데 있는 녀석을 살펴보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A와 B와 C가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공차를 하나 더해서 얘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여기다가도 공차를 하나 더해서 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항, 가운데 껴있는 요 녀석 얘 입장에서 보면 이리로 갈 때 공차를 하나 뺀다는 이야기잖아.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리로 갈 땐 공차를 하나 더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약간 옛날 얘기 듣듯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공차 하나 뺀 거고 여기서 공차를 하나 더한 거야. 그럼 만약에 A랑 C랑 둘이 더했다고 쳐보자고요. 무슨 일이 벌어져? B-D랑 B 플러스 D를 더한 거야. 마이너스 D 플러스 D는 둘이 사라지겠죠. 소거가 될 거라고. 누구만 남아요? 얘만 남을 거다 그 얘기야. 얘는 B 마이너스 D, 얘는 B 플러스 D. 마이너스 D 플러스 D 없어지고 B만 두 개라고요. 그래서 결국 B가 누가 된다? A 더하기 C 반으로 나누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등차 중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등차 수열에 있는 가운데 항은 양 옆에 걸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랑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해봐요. 꼭 이렇게 세 개가 아니라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얘네 셋도 등차 수열이니까 얘랑 얘랑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얘가 되겠죠. 뭐 등차 수열 쭉인데 그중에 일부분 딱 뜯어낸 거니까 얘도 등차거든. 여기서 공차 하나 뺀 거고 공차 하나 더한 거니까 C가 B 더하기 D를 반으로 나눈 거랑 같다고요. 근데 B랑 D를 살짝 가리고 얘랑 이렇게 세 개를 쳐다봐도 차이는 똑같잖아요. 물론 공차 두 개이긴 하지만 어쨌든 차이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A랑 C랑 E만 쳐다봐도 A랑 E 더해서 반 나눈 게 C랑 똑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반띵한 거나 얘네 둘이 더해서 반띵한 거나 같아. 좀 다르게 얘기하면 얘네 둘이 더한 거나 얘네 둘이 더한 거나 똑같아요. 얘네 둘이 더한 거에서 공차 하나 빼고 공차 하나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한 게 되는 건데 공차 하나 빼고 더하는 건 뭐 그게 그거잖아. 다 눈 다 떠.
눈 다 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 이룬다 그러면 너무 요거 세 개만 딱 생각할 게 아니라 얘네 둘이 더한 거랑 얘네 둘이 더한 것도 같은 거구나. 뭐 요 정도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렇죠? 어쨌든 등차 중앙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거요. 숫자 3개라고 쳤을 때 B라는 녀석이 양옆에 거 더해서 반띵한 거다 인데 이거 A랑 C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대. 이걸 부르는 용어가 있죠. 우리 명제할 때 했던 건데 절대분식할 때. 이건 A와 C의 산술평균이에요.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 뭐 3개면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뭐 10개면 10개 더해서 10으로 나누고 뭐 이런 거잖아. 산술평균이거든요.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이 의미하는 건 A와 C의 산술적인 평균이랑 같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B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A, B, C 저 세 개의 평균값을 구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똑같이 B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면 안 돼 지금. 얘들아 자면 시험 조진다. A랑 C의 산술평균이 B거든요. A와 C의 평균값이 B야. 근데 거기에 내가 B까지 포함시켜서 A, B, C 저 세 숫자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럼 뭐가 된다고? 또 다시 B가 된다고. 평균값이랑 평균 점수랑 똑같은 점수 하나 더 붙여도 평균 점수 안 달라지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야. A와 C의 평균이 B인데 B까지 포함시켜? 그래봤자 어차피 평균이 B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숫자 3개의 평균값이 누구냐면 중항이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가운데 껴있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이거 다 더한 건 3개 다 더한 거 이거 누구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먼저 얘기해드려? 저 세 숫자의 평균은 이거잖아요.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중항이 B랑 똑같다고. A와 C의 평균이 B야. B까지 포함시켜서 A, B, C의 평균이 B야. A, B, C의 평균이 B야. 그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랑 B랑 C랑 다 더한 건 중항에다가 3을 곱한 거랑 똑같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3개가 아니라 4개, 5개, 10개, 100개로 확장을 시켜보자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해볼까요? 유독 많이 좋은데? 내가 졸려서 그런 거지? 얼마죠? 1에서부터 9까지 다 넣으면 얼마야? 45. 45. 왜 45? 어떻게 계산해서 45? 이게 이런 생각하는 거지. 1이랑 9를 더하면 10이에요. 2랑 8을 더해도 10이에요. 3이랑 7을 더해도 10이고요. 4랑 6을 더해도 10이에요. 그럼 14개랑 5 하나니까 45.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답이 45인 건 맞지만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1에서부터 9까지 이거 등차 수열이야. 차이가 다 1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 5라는 숫자가 1에서부터 9까지의 딱 가운데 껴있는 중항이에요. 그지? 그러면 4, 5, 6 이거 숫자 3개만 뜯어서 평균 내면 얼마예요? 5야. 딱 가운데 숫자가 5라고. 3하고 7도 마찬가지야. 평균 내면 5예요. 2하고 8도 평균 내면 5고요. 1하고 9도 평균 내면 5예요. 다시 말해서 이 9개의 숫자의 평균값이 얼마냐면 5예요. 딱 가운데 껴있는 5라고. 즉, 이 9개의 숫자의 평균값은 그냥 편의상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고요. 이게 누구랑 똑같다? 가운데 껴있는 5랑 똑같다. 이게 몇 개 있는 거다? 9개 있는 거다. 이렇게 찾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45가 되는 겁니다. 다 더하면 얼마예요? 1에서 10까지? 55. 얘보다 10 크니까 55. 근데 얘도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것의 평균값을 찾는 거야. 이것의 평균값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눈다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개 있다고 이거? 10개 있다고. 이렇게 찾는 건데 물론 이걸 계산하면 5.5거든요. 5.5라는 건 여기 없어요. 하필이면 짝수개여서. 이게 홀수개면 딱 가운데라는 녀석이 있는데 짝수개라서 가운데에는 없거든요. 그래도 평균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아까 5개짜리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얘도 보면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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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아요. 다 11이잖아. 다 같다는 얘기는 얘네 둘 가지고 평균 내면 그게 얘네 둘의 평균하고도 같고 얘네 둘의 평균, 얘네 둘의 평균, 얘네 둘의 평균하고 같다고요. 즉 전체 평균이랑 똑같다는 거야.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그게 이 전체 숫자의 평균값이 된다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개수를 곱하면 전체 합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이 수열 단원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규칙을 파악해서 n번째 오는 숫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 수열의 합이 중요한데 얘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얼마인지를 찾는 거야. 얘처럼. 그래서 이걸 보통 표시할 때 대문자 SN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요 n이 의미하는 건 n번째까지의 합이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란 뜻으로 SN 이렇게 쓰는데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등차 수열의 경우엔 맨 앞에 거 A라고 쓸 거고요. 제일 마지막 거 L이라고 쓸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하고 10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거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고요. 이게 뭐다? 평균값. 이 숫자 전체 평균.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그 다음에 얘에다가 뭘 곱해? 개수인 n을 곱할 거다 그 얘기예요.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합이 될 거니까. 원래 반대잖아. 합을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잖아. 그지 거꾸로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한 2명만 들었어요. 나머지 셋은 나도 몰라. 알았어요. 근데 이거 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건데 이 마지막 거라는 게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번째 항이거든요. 이 마지막 거가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 누구냐면 이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 a 더하기 n-1의 d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n 이렇게도 많이 쓰긴 하거든요. 뭐 둘이 다른 식이 아니야. 그냥 마지막 항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항이 n번째니까 그냥 n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얘를 잘 정리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이거에 엄청 집착하거든요. 너희들께서. 근데 이게 아니라 얘가 훨씬 중요한 식이에요. 얘가 당연히 등차 수열의 본질이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거야. 가능하면 첫 번째 마지막 그거 구해서 합을 구하려고 해야지 공차랑 초항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안 된다는 표현보다 그거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얘도 쓸 때가 있긴 있어요. 어디에 쓰냐면 일반항도 A랑 D에다가 N이 붙어 있는 거고 얘도 알파벳이 A랑 D랑 N이 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해보면 n제곱 앞에 2분의 d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 n 이렇게 있어요. 안 중요해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야. 뭐 계산을 해보면 a 빼기 2분의 d인데 그건 안 중요해. 어쩌고 저쩌고 n이야. 뭐 심지어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고 끝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마지막에 n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정리를 싹 해보면 누가 되냐면 항상 이런 모양새가 된다는 거야. n에 관한 2차 함수 상수항이 없어요. 그리고 n 제곱 앞에 누가 있나 하고 봤더니 공차의 절반이 있더라라는 거야.
언제나 이런 모양새로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A랑 D에다가 문제에서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겠죠? 그 숫자 찾아서 정리를 해봐도 언제나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눈에 잘 찍어 두시면 좋아요. 어떤 수열의 합이 그냥 어떤 수열의 합이라고 나왔는데 등차라고 안 알려주고 그런데 얘가 뭐 3n 제곱 마이너스 5n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거 쳐다보고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 함수네. 아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야. 공차가 얼마일까? 공차는 n 제곱 앞에 3 붙었죠. 공차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공차 6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고요. 초항은 얼마일까? 초항은 n에다 1 넣어서 찾는 거거든요. S1? S1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그러니까 그건 첫 번째 항이지 그냥. 1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2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AN 찾는 거예요. 초항이 마이너스 2네. 공차가 6이네.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눈치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책에 있는 거 얘기 두 개를 했는데 예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죠. 그 처음 하는 친구들은 여기 옆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도 꼭 풀어보세요. 897번.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숫자 나왔죠? 마이너스 118이라니. 손가락이 118개가 있지 않은 이상. 20, 17, 14, 11, 땡땡땡.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네요. 첫 번째 항이 20이네.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3. 그죠? 3씩 작아지고 있잖아. 즉 마이너스 3씩 더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쳐다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의 일반항 찾아보면 AN은 어떻게 생겼다? 첫 번째 항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해서 만들 거다.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3, 또 마이너스 3. 그거 몇 개? n-1개. 그게 이렇게 생겼다고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23 이렇게 생겼을 건데 뭘 원했다고? 마이너스 118. n이 얼마인지 찾으시면 되겠죠. n에다 뭘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18이 나오니 그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 됩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이거 n에 관한 1차 함수다. 그죠? 등차 수열이야. 공차 얼마? 마이너스 4.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으면 10 나오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이야. 공차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초항은 1입니다. 그죠? 1 넣어보면 1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서 A8이 26이고 A6이랑 A10의 비율이 5대8 이렇게 생겼대요. 등차 수열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려면 첫 번째 항이랑 공차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두 개의 식에서 초항이랑 공차에 관한 힌트를 얻으시면 되는데 A8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한 거라고? 7개 더하는 거라고. 하나 적게. 얘가 지금 26이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A6이랑 A10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비례식을 풀어보면 8 A6이 5 A10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A6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5개 더한 거고
A10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개 더한 거거든요. 그럼 요거 가지고 A랑 D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걔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하고 D가 찾아지겠죠. 그걸 이용해서 30번째 거 찾아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얘하고 연립하면 A랑 D가 나올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초항이랑 공차를 찾으시면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05번도 마찬가지네요. 말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항이 63이고 10번째 항이 35래요. 저거 두 개 가지고 초항이랑 공차 찾아지죠. 세 번째 항이 10번째 항이다. 세 번째 항이 10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몇 개 더하는 거야? 몇 개 더하는 거야? 7개 더하는 거야.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하는 거고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개 더하는 거잖아요. 7개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차를 7개 더하는 건데 공차를 7개 더했더니 숫자는 마이너스 28 된 거지. 그죠? 공차가 얼마인지 나오죠? 그래서 언제 음수가 되는지는 일반항을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따라 볼까요? 909번. 3이랑 23 사이에 숫자 3개 넣어서 등차 수열 만들 거래요. 3, x, y, z, 23. 3, x, y, z, 23. 이거를 풀 때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긴 돼요. 3에서 23까지 가려면 공차를 몇 개 더 해야 되는 거야? 4개 더 해야 되는 거야. 공차 4개를 더했더니 숫자는 얼마 커졌어요? 20 커졌어요. 3에서 23까지. 그럼 한 칸에 얼마씩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5씩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5 해서 20이 커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녀석들을 직접 찾으셔도 돼요. 근데 얘 이렇게 푸는 것도 더 괜찮을 것 같아. 3하고 y하고 23만 뜯어내. 등차 수열이겠죠? 비록 두 칸씩 뛰어넘긴 하지만 간격이 똑같으니까 등차라고요. 그럼 3하고 23, y 중항이잖아요. 얘네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얘가 되겠죠. 더해서 반띵하니까 13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럼 그러고 나서 다시 3하고 x하고 13 비교해보면 중항이야. 또 얘네들이 더해서 반띵하는 거고요. 또 얘네들이 더해서 반띵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x, y, z를 쭈루룩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3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 숫자 3개가 등차 수열 이룬대요. 요건 이제 문제를 푸는 일종의 기술 같은 건데 숫자 3개가 등차야 라고 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두냐면 가운데 있는 녀석을 A로 두고 양 옆에 있는 걸 A-D, A+D 이렇게 두고 많이 풀거든요. 뭐 꼭 이렇게 풀어야 되냐? 아니 난 여기다가 A 더하기 2D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3개라고 하면 안 될까요? 해도 됩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두고 푸는 것보다 이렇게 두고 풀었을 때의 장점은 다 더했을 때 D가 사라져요. 이렇게 두고 풀면 다 더했을 때 A도 있어야 되고 D도 있어야 돼. 곱하는 거 역시나 마찬가지로 D가 다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고 풀면 다 더해서 A만 남잖아요. 산수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에도 숫자 3개가 등차다 그랬으니까 세 숫자를 이렇게 두고 푸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근과 계서의 관계 생각해 보면 되죠. A-D랑 A랑 A 더하기 D를 더하는 거야. 이거 셋이 더한 게 얼마래요? 6이래요. 3개는 합이 6이잖아.
이거 3개 더해서 6이래. 근데 그렇게 하면 D하고 D는 없어질 거니까 3A가 6이란 이야기여서 A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2-D, 얘는 2, 얘는 2 더하기 D.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저거 3개가 저 방정식의 근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D는 또 어떻게 찾을 거야? 이걸로 찾아야죠.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24네요. 이거 3개 곱하면 2 빼기 D, 2 더하기 D, 4 마이너스 D 제곱에다가 2를 또 곱하는 거죠. 그지? 얘가 마이너스 23이다. 이걸로 D를 찾으시면 되죠. 그럼 숫자 3개 다 나왔으니까 K는요. 얘네들이 곱한 거, 얘네들이 곱한 거, 얘네들이 곱한 거 다 더해서 K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숫자 3개가 등차야 그러면 저렇게 두고 푸는 거고요. 만약에 숫자 5개가 등차야 그러면 A-DD, A-D,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두고 푸시면 되겠죠? 다 더해서 D가 사라지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애매하게 숫자 4개가 등차야. 그럼 어떡하냐? 숫자 4개가 등차야. 그러면 A-D, A 플러스 D, A-3D, A 더하기 3D 이렇게 두고 풀어요. 저런 소리를 듣고 웃지 않았다는 건 엄청 잘 자고 있다는 뜻이야. 그죠? 웃은 사람은 안 자고 있는 거고 안 웃은 사람은 자고 있는 거고. 이렇게 4개를 두고 푼다고요. 다 더해야 D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두고 풀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공차가 D가 아니에요. 공차가 2D야. 그죠? 공차 2D고 공차가 2D예요. 그래서 숫자 4개인 경우가 약간 까다로운 문제이긴 한데 뭐 어쨌든 아이디어는 다 더해서 D가 없어지게 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두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개짜리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등차 수열 AN에서 A6은 44고 A18이 116이래요. n의 값을 물어봤는데 6번째 항이랑 18번째 항이 나왔다는 건 이제 저거 가지고 초항이랑 공차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찾아보면 A6이라는 건 A에다가 공차 5개를 더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44더라 그 얘기하는 거고요. A18이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7개 더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116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 2개 가지고 찾는 거고요. 뭐 위에 거 빼버리면 공차 12개 남잖아요. 얘가 72네요. 그죠? 공차가 6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공차가 6이야? 그럼 초항은 14다.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냐? 30에 14 맞나?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얘 찾아보란 이야기고요.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요거 같은 경우엔 첫 번째 항이랑 공차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첫 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이랑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해. 그랬더니 280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n 찾으시면 되죠. 마지막 항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 옆에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 이런 거요. 이런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그냥 산수 노가다 하는 거고요. 얘 보면 24하고 마이너스 44 사이에 숫자 n개를 넣었어. 그래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요. 이게 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얘까지 다 포함해도 차이가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는데 A1에서 AN까지 다 더한 게 마이너스 120이래. 그랬을 때 항의 개수가 몇 개냐거든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아까처럼 초항이랑 공차가 누구인지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어차피 이 녀석은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하고 더해서 반 나눈 다음에 항의 개수, 뭐 개수는 초항부터 n번째항이니까 n개겠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20이야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의 합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시 위로 올라가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등차예요.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한 건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도 같을 거고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도 같을 거라고요. 한 칸씩 앞뒤로 밀려나는 거니까 공차 하나 빠지고 더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 A1 더하기 AN은 누구랑 같으냐면 24 더하기 마이너스 44하고 같은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산해보니까 누구야? 이거 그냥 마이너스 10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10에다 n을 곱해서 마이너스 120이 되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n이 12개다.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풀었던,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초항이랑 공차 찾아서 막 때려 넣으려고 하시면 산수 되게 귀찮고요. 게다가 아까 봐서 알지만 n에 관한 2차 함수거든요. 인수분해 해야 되고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안 좋은 버릇이 있는 게 2차 방정식 풀 때요. 한참 많이 풀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2차 방정식의 해가 뭐 무슨 아무리 커도 뭐 두 자리 안에서 끝나잖아. 뭐 한 자리 숫자로 주로 나오잖아요. 정수로. 응, 뭐 1, 2, 3, 4, 5, 6, 뭐 이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수열 단원에서 나오는 n은 1, 2, 3, 4, 5, 6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 이것도 12야. 그럼 이렇게 큰 숫자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상수항이 졸라 크거든요. 그걸 잘 쪼개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진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니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 식에 때려 넣어서 2차 방정식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쓰지만 이왕이면 이 방법으로 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펜 괴롭히지 마. 부러졌잖아. 다 와가. 925번.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에서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145, 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를 445라고 하겠대요. 똑같이 10개씩 잘라져 있는데 이런 애들을 부분합이라고 하거든요.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근데 손으로 써보면 이런 거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얘가 145다 그 얘기고 11번째 항이야. 11번째 항부터 12번째, 13번째 등등등 해서 2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얘는 445래요. 자, 그러면서 물어보고 있는 게 21번째, 22번째, 23번째 등등등 해서 30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거야. 좌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내려가려면 내가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면 얘가 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항이야. 11번째 항이에요. 등차 수열이라며. 얘가 얘들랑 뭐 해야 돼요? 공차 10개를 더 해야 돼요. 첫 번째 항이 11번째 항이니까 10칸 차이 나잖아요. 두 번째 항에서 12번째 항이 될 거예요. 공차 몇 개 더 해야 돼요? 또 10개 더 해야 돼요. 공차 또 10개 더 해야 돼요. 여기도 공차 10개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식 전체 입장에서 보면 무슨 짓을 해야 이 식 전체가 되는 거예요? 공차를 100개 더 하는 겁니다. 그죠? 그 100개를 10개씩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더 하는 거니까. 그러면 밑에 줄이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145가 445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공차 100개를 더했는데 300이 커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얘가 얘 될 거야. 무슨 짓을 하면 된다고?
똑같지? 공차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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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 10개. 그래서 또 공차가 100개 필요합니다. 그럼 또 숫자를 300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만약에 31번째에서 4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고 쳐봐요. 그럼 거기다가 또 300을 더해서 1045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 145, 445, 745, 1045 얘네들 뭐예요? 얘네들도 또다시 등차 수열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부분합 똑같은 개수만큼 잘라서 보시면 등차 수열의 부분합 역시나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입에 잘 붙으니까 그대로 외우세요. 등차 수열의 부분합도 등차 수열이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등비 수열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등비 수열의 부분합도 등비 수열입니다. 등차의 부분합은 등차, 등비의 부분합은 등비예요. 뭐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유형 10번.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 중요하지. 중요한데 어려운 건 아닌데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얘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보자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5래요. 공차가 3분의 1이래요. 첫 번째 항은 음수다, 그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5에다 3분의 1 더하는 거야. 여전히 음수입니다. 세 번째 항도 음수, 네 번째 항도 음수, 다섯 번째 항도 음수. 계속해서 음수예요. 마이너스 2.5에 3분의 1씩 더해봤자 여전히 계속해서 음수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양수로 바뀌겠죠. 어쨌든 3분의 1이면 작은 양수이긴 하지만 걔를 계속 더하는 중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5였던 게 점점점 커져서 언젠간 양수가 될 거라는 거야. 그치?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합이야, 합.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미지가 이런 거라고. 여기를 0이라고 보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5야. 거기다 3분의 1을 더해서 두 번째 항이 돼요. 또 3분의 1을 더해서 세 번째 항이 돼요. 이런 식으로 오다가 어느 순간 n번째 항은 여전히 음수인데 n 더하기 1번째 항은 드디어 양수가 되는 순간이 오겠지. 그 뒤로는 3분의 1씩 계속해서 커져서 이렇게 계속해서 커져갈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뭐 물어봤다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물어봤다고. 그럼 여기까지 합이 S1이에요? 여기까지 합이 S2예요. S1이랑 S2 중에 누가 더 커요? S1이 더 큰 거야. 왜냐면 음수를 더했잖아요. A1에다가 음수를 더했어. S2는 더 작아요. S3는 더 작아요. 음수를 더했잖아. 그러니까 SN 입장에선 항을 더하는 건데 첫 번째 항이 음수야. 두 번째 항도 음수야. 세 번째 항도 음수, 네 번째 항도 음수야. 그러니까 더하면 더할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작은 숫자들을 더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음수니까 여기까지는 더하면 계속 음수를 더하는 거니까 작아질 텐데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이건 양수거든. 이제 얘를 더하면 비로소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SN 입장에선 초항 여기서 출발하는데 그 다음 음수 더할 거야. 또 음수 더하고 또 음수 더하고 또 음수 더해. 근데 그 음수의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엔 양수를 더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커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SN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찾는 거야. A 수열이 마지막으로 음수되는 게 언제인지를 찾는 거예요. 음수를 더할수록 작아지고 양수를 더하면 커지는 거잖아. 상식이야, 그죠? 합이 최소가 된데 언제까지 음수인지를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합을 물어봤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그냥 합 공식 막 갖다 때려 넣으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풀어. 합의 최소를 물어봤어? 하지만 우리는 합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일반항 부호를 보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등차 수열의 합이 최소래. 아하, 언제까지 음수인지 보란 이야기구나. 언제 양수로 바뀌는지 보란 이야기구나 라고 눈치를 채지 못하면 얘는 산으로 갑니다.
이거 그냥 합 공식 쓰잖아요. n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긴 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반가워 2차 함수 최소값 찾아달라고. 틀립니다. 대칭축 안 나와요. 해볼까요? 뭐 어차피 들을 사람만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해보면 이런 건데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5, 공차가 3분의 1이야. SN 식으로 미친 척 찾아보면 초항 이거고요. 마지막 항은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n-1의 3분의 1이에요. 이거 반 나눌 거고 여기다 n을 곱할 겁니다. 이게 등차수열의 합 공식이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n제곱 앞에 6분의 1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뒤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1 뭐라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분의 1 얘를 2로 나눌 거야.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6인가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8이네. 이렇게냐? 맞니?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최소값 찾으세요, 야. 그래서 n에 관한 2차 함수 최소값 꼭지점 찾아주지. 원래 2차 함수 찾을 때 최대 물어보면 대칭축 먼저 보는 거잖아요. 이거 대칭축 어디니? 너무 잔인한가? 6분의 1에 n제곱 빼기 6을 곱하면 얼마죠? 16? 이렇게 생겼어? 뭐야? 나 이거 맞게 계산한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3, 16. 맞는데? 이렇게 생겼네? n이 그럼 8이야? 이상한데? 왜 이상하다고 느끼냐면 맞지? n이 8이야? 야, n에 8 집어넣으면 8번째 짝이 얼마죠? 딱 안 떨어지는데? 원래?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래서 찾으세요 그러면 운 좋게 n이 딱 8이라고 나오거든요. n이 8이라고 나와서 8을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오긴 해요. 이 문제는. 근데 이게 대칭축이 항상 이렇게 자연수로 나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이거 8번째 항을 실제로 찾아보면 A8은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7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공차를 7개 더하는 거니까 3분의 7이거든요. 이거 다 계산하면 얼마니? 6분의 15 마이너스 15 더하기 14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 딱 이렇게 되는구나. 마이너스 6분의 1이네요. 그죠? 여기서 항을 하나 더 진행시켜서 A9는 여기다 공차 하나를 더 더하는 거니까 6분의 1이에요. 그죠? 하필이면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6분의 1이고 얘네 둘이 지금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n이 8이라고 딱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3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이런 거 나오면 여기서 대칭축이 정수로 안 나와요. 자연수로 안 나온다고. 자연수로 안 나오면 n에다가는 자연수밖에 못 넣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대칭축을 기껏 찾았는데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찾으면 완전 생뚱맞은 이상한 값이 나온다고요. 전혀 완전 다른. 얘는 운 좋게 하필이면 n이 정수로 나왔으니까 이걸로 찾는 거고 대부분은 정수로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합의 최소를 물어봤지만 합으로 찾으면 안 돼요. 이렇게 찾으면 안 되고 AN의 부호가 언제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야. 음수를 더하다가 양수를 더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아시겠죠? 두 개 남았는데 이제 잠 깨는 건 뭐 하는 심보야. 내가 다 떠들 때쯤 되니까 이제 잠 깨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수.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7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라는 건 몫이 하나씩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7 곱하기 1 더하기 2, 7 곱하기 2 더하기 2, 7 곱하기 3 더하기 2, 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는 전부 다 나열해 보면 등차 수열이 될 거고 그것의 공차가 7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합을 물어봤으니까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개수 몇 개인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7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애는 2하고 9하고 16 이런 애들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겠다, 그지? 두 자릿수니까 16부터 시작해서 100은 7로 나누면 얼마냐? 7, 1은 7, 4, 7이 28. 이거네? 100이네. 참. 100은 근데 세 자릿수니까 100 앞에 9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7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숫자라고. 그럼 맨 앞에 건 이거고 맨 끝에 건 이거예요. 개수는요. 얘는 7 곱하기 2에다가 2를 더한 거고 얘는 7 곱하기 13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몇 개야? 12개야. 2부터 13까지니까 12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반 나누고 12개를 곱해서 합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입니다. 밑에 보시면 다 배수 이야기예요. 4 또는 6의 배수, 그래. 뭐 나누면 뭐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다 등차 수열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 요 이야기까지 하고 쉴 건데 어려운 소리예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수열의 합은 SN이었어요. 일반항이라는 건 AN이었다고요.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SN은 손으로 그냥 줄줄이 나열을 해서 써보면 뭐 이렇게잖아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우리 SN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요 녀석을 살리고 싶다는 거야, 얘. 저거 하나만 살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앞에 붙어 있는 거 이만큼 얘를 죽이면 되죠. 그럼 쟤만 살아남을 거잖아요. 근데 쳐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야?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네. 빼면 되겠죠? 그럼 가운데 싹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SN에서 SN-1을 빼는 거야. 이게 뭐다? AN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해보면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첫 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끝에 n번째 항 하나만 남을 거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식에 문제가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AN을 찾으면 A2, A3, A4는 이걸로 찾으면 돼요. 뭐 A2는 S2에서 S1 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A1은 이걸로 찾을 수가 없어요. 얘 때문에. 이 식에 n에다 1은 넣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응? 1을 집어넣으면 S1에서 S0을 뺀 게 A1이다 그 얘기거든요. S0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0번째 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0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은 두 번째 항 이상부터는 이용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항을 찾고 싶을 땐 이걸 이용해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항 A1은 따로 찾아야 돼요. 이걸로.
S1 가지고 따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기본적인 모양새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건 오늘 하는 등차뿐만 아니라 뭐 등비 수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이름이 없는 모든 수열 다 마찬가지예요. SN에서 SN-1을 빼서 찾은 AN은 두 번째 이상부터 A1은 S1으로 따로 찾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해보면 귀찮잖아.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거고 첫 번째 항은 이거래. 따로 찾기가 귀찮다고. 그래서 내가 이 위에 식에다가 미친 척 1을 넣잖아요. 넣지 말라고 그랬지만 1을 집어넣으면 S1 빼기 S0이 A1이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둘이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얘가 다르잖아요. 이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 S0이라는 녀석이 끼어들기 때문에 여기다 1을 집어넣을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미친 척 SN에다가 N자리 0을 대입해봤어. 근데 S0이 하필이면 0인 거야. 그럼 굳이 이걸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S0이 0이면 내가 이 위에 식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결과가 이거랑 똑같을 거라고. 1 집어넣으면 얘인데 S0이 0이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본은 이거이긴 하지만 만약에 S0이 0이면 굳이 이렇게 따로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SN에서 SN-1 뺀 게 싹 다 AN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SN이 2n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면 이걸 가지고 AN을 찾는 방법은 이거 찾아서 빼는 거야. 근데 이거는 n자리에 n-1이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뭐 좀 정리를 해보면 2n 제곱이고 마이너스 4n 더하기 3n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상수항은 2에서 3 빼니까 빼기 1 이렇게 생겼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Sn-1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뺀다고. 그럼 Sn에서 Sn-1을 빼는 거야. 누가 된다고요? AN이 된다고요. 오른쪽 식은 계산해 보면 2n 제곱은 사라지고 4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근데 요 식은 원래 뭐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2 이상. 그래서 A1을 따로 찾는다고. 뭘로? S1으로. 1 집어넣어 보면 S1이 5라고 나오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쓰고 나서 보니 여기에 1을 집어넣으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얘가 AN이야. 이렇게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A1을 찾은 다음에 1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S0이 0이면 여기다 1 넣은 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다는 걸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SN이 이거라고 나왔어. 내가 여기다 0 넣어볼 거라고. N에다 0 집어넣으면 S0이 얼마 나와? 0 나와. 그죠? N에다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거 따로 찾아볼 필요가 있냐고. 없다고. 그냥 AN 찾아서 얘가 바로 AN이야 이러고 끝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해야 될 게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얘는 0 집어넣으면 0이 안 나오죠. n에다 0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0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항은 혼자 따로 노는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AN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정리 안 해도 빼면 뭐 될지 알 수 있어요. 뭐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얘랑 똑같은 녀석이 될 거라고. 왜냐면 이 SN 자체가 1 차이 나거든요. 더하기 1. 여기도 더하기 1이 있잖아요. 빼면 둘이 알아서 없어져요. 이게 왼쪽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AN은 이거랑 둘이 똑같이 생긴 녀석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A1이라고. 1 집어넣어서 S1 찾아보면 6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다 1 넣은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따로 써야 된다고요. 얘가 일반항이다 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 항은 혼자 약간 삐딱선을 타고 있고 두 번째 항부터 하나의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건 등차 수열이죠. n에 관한 1차 함수잖아요.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첫 번째 항은 혼자 삐고 났거든요. 첫 번째 항은 혼자 이상하고 뭐 뒤에만 규칙이잖아. 그래서 이건 원래는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다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항만 혼자 삑사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SN 가지고 AN을 찾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SN에서 SN-1을 빼서 AN 찾고 A1 따로 찾는 건데 만약에 0 넣어서 0이 나오면 첫 번째 항도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 이야기고 이걸 책에서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안 보여.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방법이 생각났어.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1은 S1으로 따로 찾는 거고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건데 N에다가 2 이상만 넣을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2번에서 뭐래요?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근데 이 마지막 상수항 C 있죠? C가 만약에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C가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애초에 찾아보면 등차라고 나오거든요. C가 0이래. 상수항이 없대.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등차래. 그랬거든. C가 0이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N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S0이 0이면 이란 말이랑 같은 거야. S0이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S0이 0이 아니면 첫 번째 오는 녀석은 삑살이 났고 두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상수항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보겠다는 건데 이건 등차 수열에 국한돼서 상수항만 보는 거지 다른 녀석의 경우에 상수항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S0이 0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끄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이거요. 그래서 최종판은 이런 건데 SN이 요 따위로 생겼거든. n에 관한 2차 함수 상수항이 없네.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야를 알아야 돼요. 공차가 4예요.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가 4예요. 초항이 5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항이에요. 4n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공차 n 그리고 초항이 5여야 되기 때문에 1 넣어서 5가 나오려면 뭐 해야 될까? 1 더하면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 때문에 초항은 삑사리가 났어요. 두 번째 항부터는 근데 왼쪽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반항 찾을 땐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찾는 거예요. 어차피 둘이 똑같거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이게 ESN이나 ESN이나 첫 번째 항 찾으면 얘가 1 크잖아요. 두 번째 항까지 합 찾아도 얘가 1 커요. S3 찾아도 얘가 1 크고요. S10 찾아도 얘가 1 크거든요. S1이 얘가 1 큰데 그 뒤로 계속 얘가 1만 크다는 건 뒤에 더해진 숫자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는 얘랑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고 AN 찾는 거라고. 이걸 쳐다보고 오호 공차가 4구나. 초항이 5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찾고 나서 대신 S0이 0이 아니었으니까 요거 두 번째 항 이상부터고 A1은 S1 가지고 따로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방금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이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서 최종판이거든요. 근데 처음엔 이게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어렵지. 무슨 지금까지 그죠? 비몽사몽인데 뭐. 그래서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건 당연히 이거예요. SN이 나와 있으면 SN에서 SN-1 빼서 AN 찾는 건데 이건 두 번째 항 이상부터고 첫 번째 항을 따로 찾는다. 단 S0이 0이라는 게 눈에 보이면 굳이 따로 찾을 필요 없다. 오케이? 요 문제는 뭐 실컷 이야기했으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A1이야 S1이랑 똑같으니까 찾으면 되고 A10도 원래는 S10에서 S9를 빼면 바로 찾을 수 있긴 있어요. 그죠? 10 넣고 9 넣고 빼면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SN 가지고 AN 찾는 거 어차피 필요한 연습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부터야 두 번째 항부터야? 첫 번째 항부터겠죠. 0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요. 그죠? 뭐 나머지는 찾아보십시오. 해서 여기까지가 오늘 등차 수열 이야기고요. 엄청 많죠? 제가 또 천천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수열 처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만만치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다 보면 되게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유형 12번까지니까 남은 시간 동안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하십시오.